금리 상승기에 어떻게 하면 절세 되지? 매매가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 상속이 유리하냐, 어떻게 해야 당장 내는 세금이 적게 나오냐. 이호영 세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을 살 때도 문제, 갖고 있어도 문제, 팔 때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고금리 시대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마다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세 방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우선 이 세금을 줄이려면 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간단하게나마 좀 아셔야 되거든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크게만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내는 구조이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할 때는 세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셔야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조금 부담을 낮춘 다음에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세는 이 주택 수가 많거나 적거나 크게 상관이 없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자는 더 높은 중과세율을 부담하는 구조이고요. 또 1주택자한테만 공제 금액을 추가로 깎아주고 또 세액 공제도 적용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처분할 때 이 처분이라는 건 매매인 경우도 있고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도 있죠. 양도, 매매인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매매 차익이 크면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이고, 또 증여세나 상속세는 재산 평가 금액에 이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그러면 얼마씩 나오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죠. 저희 KB 부동산 앱에 들어와 보시면 각 세금별로 조건을 입력하면 바로바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계산에 대한 거는 좀 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 각 단계마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걸 보면 금리 상승기에 어떻게 하면 절세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된다 입니다. 약간 허탈한데 왜 가만히 있어도 되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취득, 보유, 처분 단계마다 내는 세금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많이 내고 내려갈수록 적게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세부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이미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 낮아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절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뒤에서 사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해제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도 생기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혜택을 받는다기보다 불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이 어떤 불이익이 사라지냐, 이것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세목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다주택자가 되면 일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이제 그 지역의 집을 사더라도 중과되지 않는 거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 조건에 맞을 때 합산 배제를 하니까 효과가 또 생깁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 거주를 직접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집에 한 채 있던 분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새로 사서 이사를 간다, 이런 경우라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3년 안에 팔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불이익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라면 장기부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율도 20%포인트나 30%포인트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이런 불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
주의하셔야 될 게 이미 취득세 중과되신 분들이나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분들, 이미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제됐다고 해서 이 불이익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닌 경우가 있다. 이걸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미 사신 분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고요. 이미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분도 2년 이거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항목도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현황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6월 1일이 지났으니까 내년 6월 1일 현재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 이런 경우에 과거에 안 되더라도 이제 되는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예가 적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런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되면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실거래가가 비이상적으로 낮은 거래에 거래돼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였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급매물로 양도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가족끼리 30% 싸게 한 최대 3억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싸게 거래해도 절세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팩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만 맞고 일부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만 보고 이게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말씀드린 가족끼리 시가의 30% 싸게 거래해도 괜찮다. 이거는 증여세 얘기입니다. 증여세에는 실제로 시세보다 30% 싸게 하면 그 정도 증여를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양도세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양도세에서는 5%만 싸게 팔아도 그냥 제값에 팔린 걸로 보고 양도세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증여세 얘기인데 그냥 괜찮다 이것만 알고 싸게 거래했다가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여세와 양도세는 효과가 다르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싸게 거래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끼리의 매매 거래는 이게 싸게 했든 뭐 정상 가격대로 했든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이 실제 취득할 여력이 됐다. 그리고 실제 매매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통장에 들어간 다음에 이걸 빼서 몰래 되돌려줬다.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아야만 매매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거래하신다면 불이익을 피하면서 절세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매매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증여가 좋은 건가요? 이게 매매하고 증여는 서로 성격이 좀 다른 거래예요. 매매는 돈 받고 파는 거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는지 이걸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떻게 해야 당장 내는 세금이 적게 나오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 부동산 앱에 있는 세금 계산기 통해서 그냥 계산해 보시고 적게 나오는 걸 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매나 증여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산을 해보고 정하시면 된다. 1차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매매를 하면 부동산은 없어졌지만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기준에서는 재산이 안 줄어드는 거고 양도세를 내고 나서 나중에 언젠가는 자녀한테 그걸 물려줄 때 증여세를 그때 한번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해주면 증여세를 일단 한 번만 내고 끝이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양도세하고 증여세 두 번 내는 것보다 증여세 한 번 내는 게 훨씬 더 절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재산 규모라든가 부동산 가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살아서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사망할 때 상속으로 주는 게 유리한가요? 이 고객님들 상담하다 보면 매매가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 상속이 유리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증여와 상속은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모님 두 분 기준으로 먼저 돌아가신 분 재산에서는 최소 10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분 재산에서는 5억만 공제를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 물려줄 때 이 10억, 5억 기준을 넘지 않으면 상속으로 물려주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증여로 줄 때에는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만 세금 없이 줄 수 있고, 그걸 넘으면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규모가 아니라면 상속으로 물려주는 게 대체로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재산이 뭐 엄청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 10억, 5억을 초과하는 구간이 많으면 상속세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남겨진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속세보다 개인별로 나눠서 세금을 내는 증여세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절세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하면 늦는다. 1주택자도 절세 앞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잔금 지급일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재산세 100만 원을 절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